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잘 해내고 싶은 일이 있거나 생각지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최선을 다하고 싶고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죠. 삶은 늘 예상치 못한 도전과 기회로 가득합니다. 중요한 순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시험이기도 하죠. 그렇기에 자신을 증명하려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집중하는 일에 너무 전력을 다하다 보면 일을 더욱 그르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듯 중요한 지점일수록 더욱 여유를 가지고 임할 때 오히려 일이 술술 잘 풀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력을 다해 임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만 구체적인 방향성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노력하는 경우에는 좀처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노력할 때 사람은 필사적입니다. 그런 탓에 실수를 저지를 위험성이 항상 병존하죠. 그러므로 절대 힘을 빼지는 않되 서두르는 마음을 조금 억제하면서 기세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방향성이 명확해져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연즉심자 역가득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편견이 없고 완고하지 않은 솔직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물론 스포츠의 세계 아니면 다른 어떤 세계에서라도 유연한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에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 제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맡은 기획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었어요. 상사의 신뢰에 보답하고 싶어서 필요하다 싶은 정보를 전부 수집해 정리하고 여기에 저 자신의 견해를 추가해 자료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분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할 때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긴장감이 높아지고 너무 애쓰게 돼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완고해지고 맙니다. 어딘가에서 이런 조급한 마음을 풀어줘야 해요. 이를테면 의식적으로 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에만 몰두하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의 끈이 뒤엉켜서 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사고를 일단 정지해 보세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일단 사고를 정지해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여백이 생겨서 사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마음은 물론 생각 또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유연해집니다. 향해야 할 방향성은 무작정 노력했을 때가 아니라 이런 유연함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표정은 의욕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느긋하며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일에 정신을 집중할 때와 긴장을 풀 때를 능숙하게 조절합니다. 감정의 흔들림에 관해 생각할 때는 그네를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발을 구를 때마다 진자의 폭이 커집니다. 한쪽으로 크게 움직이면 다른 쪽으로도 크게 움직이죠. 그네가 크게 움직일수록 타고 있는 사람은 점점 불안해지고 높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크게 다칩니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온 힘을 다해서 일하면 그만큼 감정의 동요가 커지고 발을 구른 자기 자신이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감정의 폭을 제어하지 못한 채 계속 휘둘리면 어떤 시점에서는 그네에서 떨어지듯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감정에 휘둘린다는 건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야. 마음을 더 강하게 가져야 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무작정 자신을 채찍질하며 강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쓸데없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시야가 좁아져 버리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해지지도 못한 채 의욕만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질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약하다면 약한 채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있는 힘껏 발을 구르며 그네를 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불필요한 감정을 버려서 비우면 마음은 매우 솔직해집니다. 그러면 좀 더 유연한 마음과 머리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 정도껏 노력한다는 것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집중할 때와 긴장을 풀 때의 균형을 능숙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점점 미간에 주름이 잡히고 시야도 사고의 폭도 좁아지기 쉽습니다. 오랫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지만 벽에 부딪히면 빠르게 거기서 멀리 떨어져 기분을 전환하는 것 또한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같은 일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그때까지 보지 못했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보이기 마련이죠. 저도 글을 쓰다가 막히면 책상에서 벗어나 기분 전환을 합니다. 방 청소를 하거나 잠시 산책을 하거나 느긋하게 차를 내려 마시거나 시간으로 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시간을 통해 마음과 머리가 모두 충분히 재충전됩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으면 막혔던 부분이 쉽게 풀리기도 하고 새로운 지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원고의 깊이가 더해지죠. 오래전 다쿠안 선사는 자신의 저서인 부동지 신묘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면 마음이 자유자재로 활동하지 못한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 마음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분별이 일어나며 한쪽으로 치우치고 말죠. 요컨대 자유롭게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원고를 쓰다 보면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념이 일어나죠. 그러면 논지를 전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계속 써보려고 하면 그 의식에 고정되어 결국 글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다쿠안 선사는 계속 한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된다며 경계했지만 집중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의 자유도입니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리고자 할 때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 언제나 상책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일에 온 힘을 쏟아부으면 마음이 그 한 곳에 머물러서 그 밖의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며 마음의 자유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뒤에는 정도껏 노력하길 권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더 알차고 단단하게 꾸려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70%의 에너지를 쏟아 일에 집중했다면 나머지 30%는 쉬거나 다른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균형이 딱 맞지 않을까요? 마음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한 열쇠는 30%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버려야 채워진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도 변수가 많아서 정비례 공식처럼 마음을 쏟는 만큼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때일수록 잠시 쉬어가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일은 삶에서 꼭 필요한 것 같네요. 100%의 힘을 온전히 쏟는 것이 아니라 30%를 버리는 여유를 가질 때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다는 교훈을 새기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영감이 되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